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김치 종주국은 당연히 우리나라죠. 그런데 값싼 중국산 김치에 밀려서 해마다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국산 김치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김치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 9월까지 김치 무역 적자가 1년 전보다 무려 8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김치의 면역 기능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요 수출국 중에서도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매년 11월 22일이 우리나라 김치의 날인데요.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의회가 결의하는 과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한인 미주 이민 12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해서 한인 사회에 대한 감사함으로 김치의 날을 선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과학적이고 전통적인 한국의 김치가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반가운 일이죠. 세계 각국의 밥상에 우리 김치가 올라가 있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부와 식품업계도 김치 수출 목표를 높여 잡았다고 합니다. 모쪼록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면서 세계인들의 건강한 밥상 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10월 3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 갱년기 대응 방법에 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이 스마트폰이 해킹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요즘 출근길 운전하실 때 이걸 주의하라는 당부 말씀을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짙게 끼면 가시거리가 감소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죠. 이건 지면에 붙어있는 구름을 말하고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거나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뭘까요? 이게 좀 옅게 끼면 방무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되는 토종 유산균을 개발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치매 환자의 80% 정도가 알츠하이머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되는 토종 유산균을 개발했다고요? 네, 최근에 발견한 우유 속 항산화 유산균인 락티카제이 바이러스가 치매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해당 유산균이 알츠하이머의 대표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인데요.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기전과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베타아밀로이드가 작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뇌에 쌓이면서 뇌 세포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이 핵심 기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질환 초기에 철의 누적과 산화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산화 환원 활성 철의 농도가 증가해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을 촉발한다는 것인데요.
이 발견한 토종 유산균은 근데 어떤 특성이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발견한 토종 유산균은 안전성 논란이 있는 기존 해외 치료제와 달리 장기적으로 섭취를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를 안전한 방법으로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산균의 효과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한 건가요? 네, 알츠하이머 모델 쥐를 대상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집단과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그리고 선발 유산균과 선발 유산균을 첨가한 유제품을 각각 3개월간 격일로 먹여 집단을 비교해봤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근데? 네,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집단은 뇌조직의 베타아밀로이드 프라그가 침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발 유산균이나 이를 함유한 유제품을 먹인 집단에서는 플라그 침착이 크게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산균을 고농도로 먹인 경우에는 41.7%나 감소했고요.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유나 치즈를 급여한 집단에서도 각각 31.9% 그리고 36.2%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좀 시중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상품을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나올까요? 네, 효능을 확인한 유산균인 락티카제이 바이러스는 현재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축산식품 제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유산균을 활용을 한다면 국내산 치즈 등 유제품의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는 농작물 수확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요. 비가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어떻습니까? 네, 농작물들의 수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비가 오면 품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그리고 토요일 중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네. 대부분 지역은 맑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6도에서 16도, 낮에는 15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네. 이제 좀 당분간 비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 재배 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작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아직까지 벼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는 빨리 수확 작업을 마무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확하여 건조한 벼는 저장 기간 중에 품질을 유지하려면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하시고 10 내지 15도씨의 저장 온도에서 70 내지 8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 주셔야 안전합니다. 특히 저온 저장고에 톰백으로 적재할 때는 가능한 냉각 공기에 접촉이 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주셔야 하고요. 벽체에서 생기는 결로가 톰백에 닿지 않도록 잘 저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품질 유지를 위해서 저온 저장고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밀, 보리 등 이 겨울나기 하는 작물들의 관리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밀보리는 겨울나기 들어가기 전에 본잎이 5 내지 6매가 확보가 되어야 안전하게 겨울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파종 시기가 늦어졌을 경우에는 종자량을 기준량보다 20 내지 30% 늘려서 파종해 주시고요. 미끄럼으로 인상과 칼리도 더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파종 후 3, 4일 이내에 초양 처리 제초제를 살포를 해서 잡초 방제를 잘 해주셔야 잡초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시기에 마늘과 양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마늘과 양파를 심은 밭이나 노는 배수로를 잘 정비를 해주셔야 토양 가습에 의한 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한 비닐은 흙으로 잘 덮어주시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도 해주셔야 겨울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리빨 피해 예방을 위해 솟구쳐 올라온 마늘 양파는 땅에 잘 눌러서 고정시켜 뿌리 부분이 완전히 묻히도록 흙덮기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양파 녹음병이 발생한 포장이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정식 후에 7일 간격으로 이해 정도 예방적으로 방제를 해주셔야 녹음병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의 이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처 상황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국내 소의 럼피스키병 확진 사례가 현재까지 6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수본에서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을 해서 럼피스키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중입니다. 발생 즉시 발생 농장 살처분, 그리고 일시 이동 중지, 긴급 소독 등 초동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발생 농장 인근 지역에 긴급 백신 접종,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항체 형성까지 약 3주가량이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를 고려한다면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와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연못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사육 농가에서는 별도로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과 농장 및 주변 기구 소독 등을 실시해 주시고요.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빨리 백신 접종이 완료돼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 중년 여성분들의 고민거리인 갱년기에 관한 얘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갱년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는 거를 제가 한 1년 동안 봤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근데 이게 누구나 겪는 건가요? 이거 왜 생기는 건가요? 갱년기는? 예, 주변에 이제 어머님들 보면은 갱년기 때문에 정말 그쵸.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막 한겨울에도 더워 죽겠다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그럼요.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래서 다들 이런 걸 겪으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조금 범위를 넓혀서 동물 전체로 보면은 갱년기를 겪는다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로 개나 고양이들 많이 키우는데 이런 동물들은 특별히 갱년기를 겪지도 않고 폐경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이제 빈도는 줄어들지만 계속 생리를 하는 게 관찰이 되거든요. 네. 얘들은 그냥 생식력이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갱년기를 겪는 동물은 이제 제일 최근에 또 네이처에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 인간을 제외하고는 한 5종류? 6종류?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의 거죠. 없다시피 맞습니다.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인간, 그다음에 일부 원숭이나 침팬지들, 그리고 의외로 범고래요. 네. 포유류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범고래가. 그래서 그런 경우만 있으니까 이게 과학자들은 또 이런 걸 보면 신기해서 연구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거를 가설을 몇 개 세워봤는데 하나는 이제 할머니 가설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어머니로서 내 애만 낳아서 이제 계속 돌보는 것보다는 내 손자 손녀들을 동시에 좀 같이 케어해주는 게 이 집단의 생존율을 좀 높이지 않겠냐. 그럼 저도 할머니 손에 자라서 저는 좀 이쪽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하나는 이제 어머니와 딸이 만약에 사익감을 놓고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나이대가 됐을 때는 이제 딸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좋은 남자는 사익감으로 양보를 하자. 이런 느낌으로 폐경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고 그냥 추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설이 있다.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실제로 범고래도 그 할머니나 엄마가 교육시키거든요. 맞습니다. 야, 진짜 신기합니다. 그 사람이 갱년기를 겪는 게 다른 동물들에는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람 몸이 어떻게 저렇게 되는 게 인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인 건데 이게 생물 시간은 아니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궁 위쪽에 난소라는 생식 기관이 있죠. 거기서 이제 배란일이 되면은 난자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여성 호르몬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폐경을 한다는 말은 그 난자를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멈추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성 호르몬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나오는 상태가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수행하던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괴로운 상태가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그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다라는 거를 내 몸이 받아들이게 돼서 증상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목표는 그런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잘 관리를 하냐 이쪽입니다. 그러면은 이 갱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보통 제일 많이 호소하시고 좀 유명한 증상이 화끈거림이죠. 화끈거림. 네. 네. 그래서 이걸 안면 홍조라고 부르는데 얼굴이 빨개진다고 이게 막 겨울에도 막 여름에도 온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아 너무 힘들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에스트로겐이라는 네. 그 여성 호르몬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생각보다는 좀 특이하게 뇌에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호르몬이 많지 않은 거예요? 네. 여성 호르몬이 이제 보통은 뭐 생식기관에만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게 아니고 뇌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를 우리가 시상하부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정상이라 하면 체온을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도 괜찮아. 이 정상 체온이야. 좀 더 올라가도 정상 체온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에스트로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되게 민감한 화재 경보기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연기 조금 나는데 불이야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빨리 지금 체온이 내려갔으니까 빨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더운 거죠. 몸에서 자꾸 군부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을 좀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하기는 조금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악영향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증상에만 대응하는 그래서 막 찬물 먹고 에어컨 틀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있는 심부 체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떨어지면은 이건 다시 뇌에서 체온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다시 더 불을 더 떼야지. 이걸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운데요? 왜냐면 내가 지금 더워 죽겠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다들. 근데 막 옷을 벗고 싶은데 벗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오히려 그런 급격한 더위를 막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차 같은 거 그냥 주기적으로 드시고 그러면은 약간 따뜻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더워 죽겠다는 수준의 그런 증상은 좀 조절이 되는 거죠, 오히려.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네. 여성 호르몬 보충해 주는 거 이게 안 좋을 수 있다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뭐 인공합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참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약으로 먹는 호르몬이니까 혹시 좀 안 좋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큰 영향이 없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암 위험을 좀 키울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성분들 생리하실 때 되면은 가슴 크기가 막 변화하시는 걸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방 부위가 약간 땡땡하게 붓는 느낌으로 좀 기분 나쁘게 부푸는 그런 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그 여성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유방에 그런 식으로 여성 호르몬이 너무 오랜 기간 좀 길게 작용을 하다 보면은 유방 조직을 너무 이렇게 자극을 많이 해서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게 연구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증명이 돼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생리 때 또 다른 증상이 하나가 이제 자궁 안쪽의 안감, 자궁 내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이제 임신에 대비해서 좀 부풀어오게 만들어 놓고 근데 만약에 임신이 안 되면 그냥 아니네 하고 이제 그걸 내보내는 게 생리혈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똑같이 자궁 안감, 그러니까 자궁 내막에도 계속 호르몬 자극이 오면은 너무 오래 노출되면 또 자궁 내막암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노출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여성 호르몬이 계속 먹어서 보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연구가 밝혀져서 우리가 만약에 뭐 얼굴 화끈거리고 시도 때도 없이 더고 이거 굉장히 힘든 증상이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의 어머니나 아니면 나의 뭐 여성 형제 중에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에 걸렸던 그런 병력이 있다면 나도 그럴 위험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대체로 받아서 이런 증상을 좀 조절하겠다. 이거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정말 너무 심하다고 하면 당연히 할 수는 있긴 합니다. 호르몬 대체요법,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 기간을 좀 짧게 네,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없애는 방향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수준으로 짧게 하는 게 거의 유일한 해법이니까 꼭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을 꼭 생각해야 되겠네요. 예. 이게 어떻게 단순히 여성 호르몬을 좀 채운다 이런 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이거 외에 다른 증상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가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온 조절부터 시작해서 오죽하면 이제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죠. 살찐다 하는 그게 피하 지방이지 않습니까? 이 피하 지방 두께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단계 갑자기 왕창 땡기는 여성분들 생리하실 때 그런 거 많이 겪으셨을 건데 이것도 사실은 생리 때 여성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식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광범위하게 이런 호르몬 작용이 있는 건데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게 이게 우리한테 체감이 되고 확실히 느껴지는 것들만 좀 불편하게 여기고 위험하게 느끼잖아요. 아까 이제 그 아나운서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음의 그런 요동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수면 장애 같은 것도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하다 힘들다 하는데 사실 이 갱년기 증상이 가장 위험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는 숨겨진 곳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골다공증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우리 몸의 뼈가요. 사실 그 도로의 보도블록도 그렇지만 이제 부서진 거는 걷어내고 새로 깔아줘야지 굉장히 깔끔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의 뼈도 똑같은 게 뼈를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뼈를 부수고 새로 만들고 부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과정 네, 정말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게 보도블록을 부순다라는 거랑 이제 뼈를 부순다라는 게 같다면 이제 뼈를 새로 만들어서 보도블록 깔듯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여성 호르몬이 촉진을 합니다. 네,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촉진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뼈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조골세포라고 부르는데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폐경량이 확 떨어지면은 이 조골세포의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보도블록을 파쇄만 계속하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별일 없을 그냥 툭 부딪혔나 보다 하는데 뼈가 약해진 상태 되면 부러지고 심지어는 어머님들 이제 보통 참 비속어는 아니고 표준어가 아니라 그런데 다라이에 좀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무게 때문에 갑자기 팔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네. 근데 이게 옛날에 젊을 적에는 안 그랬으니까 당연히 너무 황당하다. 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있다 하면은 그런 내 몸에 느껴지는 증상 말고도 뼈의 밀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심각할 수도 네. 있겠는데요. 그러면 진짜 뭐 사고 났을 때도 뼈가 잘 안 붙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갱년기 증상을 겪으면 꼭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골밀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 내 뼈가 약해진 건 아닌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약은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아니고 다른 약들이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그래요?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꼭 갱년기 이후에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골다공증 위험 이거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뭐 이렇게 갱년기에 좋다는 추출물 여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뭐 제가 들어본 게 달맞이꼴 추출물. 맞습니다. 네, 이거 효과가 있나요? 증상 완화에? 요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는 파이토 에스트로겐,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식물에서도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 비슷하게
약간 좀 갱년기 증상이 완화가 될 수 있기는 완화될 합니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식물성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서 만약에 이걸 먹었을 때도 똑같이 뭐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위험이 증가하는지는 잘은 모르긴 합니다. 일단은 증상이 조금 완화되긴 한다. 그래서 만약 그런 증상이 너무 심하면 차라리 이런 거라도 좀 챙겨 드시는 게 좀 나름대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좀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나?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대신? 것 같습니다. 대신 혹시 모르니 네. 너무 많이 먹지는 않는 걸로.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갱년기에 대한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누가 만약에요 가다가 스마트폰 잠깐만 빌려주세요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이 만약에 해킹이 되면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택시 기사에게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려 1억 원을 빼간 손님이 있었다고요. 네네네. 말도 안 나오네. 네.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요, 이게? 네, 간단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8월에 한 남성이 인천에서 택시를 탔나 봐요. 그래서 인천에서 강남까지 가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먼저 주겠다. 그래서 이제 뭐 미터로 간 게 아니라 뭐 얼마에 가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합의를 해서, 그래서 예. 네, 뭐 6만 원에 갈게요라고 해놓고선 입금을 하는데 6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을 일부러 입금을 하는 거죠. 일부러. 그러면 10만 원이 잘못 입금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 입금했으니까 나머지 현금으로 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분이 기사님께서는 이제 앱을 할 줄 몰라서 근처에 있는 현금 인출기로 갔다고 해요. 그럼 인출기에서 돈을 뽑잖아요. 네. 뽑을 때 살포시 뒤에서 비밀번호를 본 거예요. 세상에. 예를 뭐 1, 2, 3, 4다라고 네. 왔으면은 얘를 기억해 놓은 다음에 네. 다시 이제 택시를 타서 이동을 하겠죠. 예. 그럼 이동하기 전에 이제 목적지를 찍어야 되는데 네. 목적지도 제가 찍어드릴게요. 잠깐 스마트폰 좀 주세요라고 기사님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해서 근데 전 여기서 약간 이해는 안 되지만 네. 15분 동안 보통 빌렸다고 해요. 기사님 그렇게 긴 시간을 그러니까요. 핸드폰을. 네,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냐? 아, 네. 네, 은행 앱을 설치한 거예요. 은행 앱을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비밀번호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돈을 빼가는 거죠. 와. 근데 이제 만약 이게 더 무서운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15분 동안 앱을 깔고서 그다음에 돈을 빼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악성 코드 앱을 하나만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설치를 해놓고선 그냥 목적지 찍고서 줬다라고 하면 그것도 더 큰 문제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같은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돈을 바로 인출을 해간 건데 만약에 악성 코드 앱을 깔아놨다라고 하면은 뭐 한 달 뒤에든 일주일 뒤에 모든 전 재산을 다 빼갈 수도 있는 거죠. 와.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이렇게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기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심한 시간대였고 60, 70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어르신들. 보니까 네. 앱이 또 설치해 대부분 또 은행 앱을 설치 안 하니까 그걸 또 틈타서 좀 활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근데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제가 만약에 택시 기사예요. 네. 그러면 손님이 빌려달라고 하는데 잠깐 뭐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라도 빌려줄 것 같긴 한데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도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심플하게. 진짜 이제 핸드폰 잠깐만 빌려주는 거 끝 그냥. 맞아요. 전화 잠깐만 할게요. 이것도 사실 이제 불안한. 그러니까 막 잘못했죠.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막 진짜 막 예를 들어 네네. 제가 생각하는 좀 안타까운 경우라면 상상이에요. 네네. 막 아기를 든 엄마가 막 잠깐만 핸드폰 빌려주세요. 지금 빨리 애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 돼서 이것도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불안한 거죠 이제. 와, 예. 그만큼 이제 정밀하게 그러니까 악성 코드나 악성 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대비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게 스마트폰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전부 다 담긴 거죠. 맞아요. 네, 소위 말해서 뭐 자신의 민증, 모든 게 있죠. 사진이나 이런 것들 찍어놓은 것들도 통장 사본도 찍어놓은 것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제 정보가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 정보가 다 넘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최근에 약간 재미난 게 좀 있는데요.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공개한 국정원. 내용이에요. 네, 네. 국정원에서 바로 이번 달에 이제 공개를 했었어요. 네. 그 쿠팡 앱 있잖아요. 네. 쿠팡 앱을 북한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불법 악성 코드를 넣어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요? 네네. 잠깐만요. 북한에서 네. 우리 쿠팡 앱을 만들어서 배포한다고요. 그래서 쿠팡 앱하고 아이콘도 똑같고요. 기능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뭘 더 넣냐? 개인의 개인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기능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서 네. 배포한 거죠. 잠깐만 어디에 배포해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다가. 근데 이게 보통 앱을 설치하게 되면은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네. 앱을 통해서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도 보통 이제 뭐 문자로 오거든요. 문자로 와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AA 쇼핑 앱에서 이벤트 기간 중입니다. 뭐 지금 바로 설치해서 하면은 뭐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은 이 설치가 그 정상적인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라 그냥 APK 파일이라고 해서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방식이 그 있어요. 설치 파일 받아서 네. 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네,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정상적인 나는 쇼핑 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콘하고 다 똑같으니까 로그인도 되니까 하지만 정상적인 앱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입니다. 네. 야, 이 북한 해킹 조직이랑 연관이 돼 있을 줄 또 몰랐네요. 네. 아, 그 뉴스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문자로 오는 쿠팡에. 그 엄마 폰 고장 났어. 나 어떡해. 이런 피싱 문자들 최근에 많이 받아보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 어떤 식으로 이게 피싱이 되는 거예요? 우선 이제 피싱이라는 제가 거를 검색을 하다가 음. 피싱 혹시 영어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물고기 낚는 피싱 얘기하는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잠깐만요. F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P로 시작합니다. 네? 네. PHISING인데 이게 예. 뭐냐면 프라이베이트 PHI 네. 뭐라고요? 프라이빗 네, 프라이빗이랑 네. 그다음에 낚시하다 피싱 합성어예요. 전 처음에 콩글리시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아, 네. 저는 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인 정보가 탈취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피싱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엄마 나 폰 고장 났어요도 역시 마찬가지죠. 개인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향하는 것들인 거고요. 보통은 이제 60대 이상 이제 고령층들에게 자녀들을 사칭하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보내는 경우가 좀 있고요. 무작위보다 더 하나만 무서운 걸려라. 거는 네. 더 무서운 건 개인 정보를 이미 탈취했기 때문에 딸이 몇 살인지 이런 거 다 정확히 알기 정확히 때문에 한다면서요, 요즘. 네, 그걸로 보내면은 거의 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문자에서 이제 연결된 원격 접속 앱을 뭐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 안에는 뭐 신분증, 뭐 계좌 정보, 신용카드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털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네, 이 정보만 알아내면은 그다음부터는 은행 앱에서 뭐 돈을 계속 빼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 나 폰 고장 났어가 벌써 확인된 피해자만 155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래도 아마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또 이 돈을 빼가는 이 나쁜 사람들이 또 머리가 더 도와져서 네. 보통 이제 뭐 본인의 통장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통장으로 돈을 받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불법 사이트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 네. 그쪽으로 돈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돈을 또 인출해가는 방식으로 아이고. 하다 보니까 돈을 더 뭐 찾기가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야,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혹시 다른 방식의 해킹도 있나요? 이거는 조금 알려진 거고. 네. 혹시 다른 방식. 이 부분은 아마 듣고서 아마 다들 놀라실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서는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네. 국내도 이제 넘어오고 있거든요. 예, 이름을 간단히 잠깐만요. 설명드리면 근데 해외가 어디를 보통 말해요? 보통은 이제 미국이나 이쪽에서부터 먼저 인기를 이런 끌고. 해킹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한 다음에 네. 국내로 들어온 경우가 좀 많죠. 예, 예. 네, 일단은 해외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게 고스트 터치라는 방식이에요. 네. 이게 최근에 아마 검색어에다가 뭐 휴대전화 잠금이 자동으로 풀림 이런 검색어를 검색한 사람이 벌써 한 3억 건이 된다고 해요. 3억 건이요. 네.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네. 한다면은 막 이거예요. 핸드폰을 나는 가만히 그냥 냅뒀는 책상 위에 냅뒀는데 네. 잠금 장치가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얼굴 인식하거나 비밀번호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죠.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책상 위에서 풀려요? 그냥 되는 거다. 소름 돋을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버그인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원격 해킹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킹하냐? 아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시켜서 그걸 해킹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책상 밑에다가 네? 원격 전자장치를 답니다. 책상 밑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집에서는 해킹이 당연히 어렵겠지만 네. 뭐 공공장소 특히나 뭐 휴게소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핸드폰을 그냥 책상에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보통 다 올려놓죠. 올려놓은 순간 해킹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 무섭죠. 아, 잠깐만요. 무섭기도 하고 좀 네. 개인적으로 천재적인데. 네. 한마디로 이제 이게 이 정전식 터치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이 터치하는데 이거 책상 밑에다가 정전식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푼 다음에 네.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불법 앱을 설치를 하게끔 다운받게 하는. 하고. 네. 그 다음에 얘는 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바로 탈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내가 언제 해킹 당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해킹 당하는. 네. 아,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하게 스마트폰을 그 책상이나 이런 데 못 올려놓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공격이 예전에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 위주로만 됐거든요. 네. 근데 아이폰도 안 해킹이 돼. 됩니다. 그래서 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 좀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스마트폰이 해킹되면 그러니까 뭐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지만 네. 특히 돈적으로 이런 걸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좀 뭐 재미난 건 아니지만은 네. 안타까운 거지만은 가상화폐 중에서 이더리움이라고 또 있잖아요. 알죠. 네.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한 맞아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 이더리움을 창립한 창립자의 핸드폰이 해킹이 당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그대로 이제 털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보면은 네. 약간 국내랑은 실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유심 카드라고 있잖아요. 네. 핸드폰 할 때 유심. 그 유심이 유심 안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서 핸드폰이 해킹 당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국내는 대부분 공동인증서나 뭐 카카오나 네이버 본인 인증, 뭐 패스 인증 이런 걸 통해서 개인 인증을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유심 카드로 인증을 해요. 그래서 유심 카드가 한마디로 털리게 된다면은 예. 모든 게 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안에 있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뭐 트위터, 뭐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아이디 패스워드잖아요. 네. 해외에서는 유심 카드로 그냥 넣어서 그냥 로그인을 해버리는 그래요.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털리면은 모든 정보가 털린다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야, 이더리움 창립자가 스마트폰 해킹을 당했다. 네. 그 하여튼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모든 전자기기는 해킹이 가능하다. 맞아요. 그리고 아주 취약하다. 네. 그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듣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해킹이 돼요. 근데 자동차 해킹에서 뭐예요? 자동차 해킹하면은 네. 장난이 아니죠. 그래요?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는 아, 전기 자동차. 모든 대부분의 장비들이 다 전자 장비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모터나 크루즈 컨트롤, 브레이크 등등 전부 다 원격으로 다 가능한 거죠. 좀 위험한데요? 맞아요.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영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해킹 대회를 열었다고 해요. 대회를요? 네, 일부러 이제 해킹 대회를 차라리 열었는데 건강하다. 예. 네네. 예. 뭐 다행인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위험 부담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테슬라 자동차가 2분 만에 해킹됐어요? 해킹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 먹고 하면은 지금 장난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나마 뭐 실험 혹은 뭐 대회였으니까 그 그렇다 머스크가 치더라도 이거 알아야 되는데 네. 해킹된 거. 네. 예, 예. 알겠죠. 예, 예. 네, 근데 그거보다는 작년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 같이 이제 했었잖아요. 네. 이 전장 때문에 이제 어나니머스 한마디로 해커 집단이라고 하죠. 이제 이름 모를 해커 집단에서 러시아판에 이제 우버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 러시아판은 우버 사이트 서비스가 있는데 네네네. 그거를 우버 전부 다 알죠. 해킹을 한 거죠. 해킹을 해서 러시아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호텔로 해가지고서 전부 다 택시들이 모이게끔 사람들이 이제 부른 것처럼 호출을 한 것처럼 그게 해킹을 한 거죠. 가능하구나. 예.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되는 거 보고서 장난 아니구나. 진짜 이게 만약 한국에서 일어난다면은 뭐 이 사람들이 호출로 택시를 부르는 거를 다 가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충분하게 무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거 그 자칫하다가는 진짜 어느 순간에 그 경제 활동이 마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무섭네요. 그러면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피해 사례가 안 되도록 네.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 일단 몇 가지는 알았잖아요. 네. 책상 위에 놓지 마라. 이제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네, 되고. 책상 위에 올려놓지 말고 네. 빌려주지도 말고 네. 절대 이런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를 통해서 받는 거 말고는 절대 다운을 받으면 안 된다. 혹여나 다운을 받더라도 실행을 안 시키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까지 시키는 거는 절대 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일어나요. 카페나 뭐 PC방이나 식당에서 잠깐 핸드폰 충전해 주세요. 맡기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충전선을 꽂는 순간 그냥 이거는 더 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진짜. 스스로 보조 배터리를 챙겨야 된다. 예. 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정말 무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네, 안개였습니다. 2955님 보내주셨고요. 2625님 정답 안개요. 트레일러 운전하는데 요즘 안개 때문에 여간 위험한 게 아니네요. 모두 안전운전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안전운전 감사드리고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항상 2625님 7090님 안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보내주셨고요. 9756님도 이곳 남양주 화도 IC 부근 오늘 안개가 많이 생겨서 가시거리가 안 좋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9756님 모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개 운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